뮤직 매거진 뮤브 59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평론가 정민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악 콘텐츠 기획자 정연경입니다. 오늘 나오셨을 때 좀 춥지 않으셨어요? 네, 놀랐고 그래서 원래 아침에 제가 놀랍고. 운동할 때 반바지를 입고 나가는데 네. 뭐 추워도 뭐 얼마나 춥겠어 하고 나갔다가 약간 겨울 같은 느낌이어서 아침에 10도였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원래 반팔만 입고 다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코트를 지금 가져왔거든요. 정말 네. 춥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차에서 그 에어컨을 계속 틀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약간 히터를 잠깐 틀었어요. 차 안도 약간 싸늘해서. 아 벌써? 그래서 히터를 아침에 살짝 틀었다가 다시 낮에 해가 뜨거워지니까 또 에어컨으로 돌렸다가 그래서 와 날씨가 진짜 아 냉동과 어. 이걸 다 왔다 갔다 하셨네요. 날씨가 진짜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제 10월이 돼서 너무 반갑기도 하고 물론 이제 우리 수진 씨가 나왔던 방송이 미국에서는 10월 첫 방송으로 나갔지만은 녹음하는 기준은 오늘이 10월 그쵸. 2일 됐거든요. 그래서 10월 되니까는 뭐 본격적으로 날씨도 좀 선선해지고 요즘 날이 너무 좋아서 네. 막 하늘도 맑고 그래서 1년 내내 이런 날씨면 진짜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녔어요. 그래서 뭐 10월 되자마자 휴일도 있었고 뭐 제 생일도 있었고 그래서 좀 기분 좋게 네. 10월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또 겨울이 되기 때문에 요즘 같은 날씨는 진짜 빨리빨리 나갈 수 있을 때 나가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뮤브 저희와 계속 한 1년 넘게 함께 하셨던 분들은 저희와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게스트들뿐만 아니라 네네. 뭐 민재 결혼 소식도 저희가 방송에서 다뤘고 저도 이제 효도 여행 갔다는 말까지 휴가 갔다 네, 왔고 구체적으로 어디를 갔는지도 또 다 말씀을 드렸고 저희의 모든 걸 사실상 알게 되셨기 때문에 뭐 저희 가족이다, 뭐 찐친이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도 뮤브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10월, 11월, 2025년까지 쭉 달려보겠습니다. 뮤브에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고 그리고 이상하게 우리 청취자들 약간 샤이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샤이 뮤브? 그래서 뭔가 막 이렇게 말씀은 안 하셔도 많이 계시다는 거를 느낄 때가 있어서 여러분도 뭐 뮤브의 뭐 생일이다 아니면은 약간 축하받을 일이 있다 뭐 위로받을 일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약간 지금까지 쌓인 댓글들 좀 한번 살펴보죠. 사실 게스트 있을 땐 댓글 소개하기가 어려워서 그쵸. 이렇게 둘이서 할 때 좀 댓글을 보게 되는데 저희가 항상 복원이 있거든요. 오늘 한번 소개를 해보죠. 네, 저부터 갈게요. 네네. 팟빵에 올라온 댓글이고 강하솔 씨랑 이제 정민재 씨가 같이 했던 그 가사 특집 네. 거기에 달렸던 댓글이에요. 아이디가 불광천 외가리 분인데 되게 길게 적어주셨어요. 네네. 오늘 마침 G.O.D의 촛불 하나 랩 가사가 무지하게 마음에 사무쳐서 몇 번 듣고 있었는데 어릴 때는 그냥 후렴구 가사가 좋다 하면서 흥얼거린 게 다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싸울 텐가 포기할 텐가 주어진 운명에 굴복하고 말 텐가 때론 쉽고 명확한 가사에서 가장 확실한 위로를 받기도 하는 것 같네요. 찬바람이 불어서 가사를 음미하며 들을 여유도 생기니 참으로 시의적절한 특집이다. 바람 어디에서 부는지 정말 좋죠. 저는 혼자라는 게 때론 지울 수 없는 낙인 같아 라는 가사가 맴돌면서 진짜 낙인처럼 새겨지듯 느꼈던 시간들이 떠오르기도 했네요. 강하솔님의 그대에게에 나오는 나 그대 대단치 않아도 사랑할 수 있다오도 한참 나를 미워하며 작아지던 시절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동진님 푸른밤 때 게스트로 나오셨을 때는 정말 입담이 장난 아니시다 하면서 들었었는데 아기 소나무님 반가웠어요. 네. 긴 댓글 남겨주셨는데 네. 정말 감사하고 이런 반가웠어요. 댓글이 이제 방송을 정말 다 들으셨다. 이 1시간 좀 넘는 이 방송을 꽉꽉 알차게 들으셨구나. 이런 네. 마음이 들거든요. 그쵸. 그래서 반갑게 댓글을 받고 뭐 아솔 씨가 워낙 입담꾼인 거를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이동진 씨의 푸른밤 때 네. 들으셨던 거 보니까는 그래서 반갑고 불광천 외가리님 팟빵에서 처음 댓글 보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많이 남겨주시고 팟빵에 계신 분들 좀 분발해 주십시오. 네, 댓글 좀 많이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불광천 외가리 같은 이런 닉네임이 또 네네. 바로 눈에 띄거든요, 사실. 네, 네, 좋습니다. 왠지 불광천 근처에 사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또 그쵸. 댓글이 막 많이 달리는 분위기여야 달리는데 그쵸. 또 이렇게 좀
소극적인 분위기면은 달기가 좀 머쓱하거든요. 그래서 아, 저도 지금 계정 하나 팔까 봐요. 좀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조작할 수 있는. 네네. 네. 댓글 한번 그렇게 또 남겨주시고 네. 저도 한번 소개를 해보면은 스포티파이에서도 아솔 씨 나온 방송 들으시고 와구와구님께서 강하솔님 멘트 정말 좋고 즐거운 라디오 듣는 기분이었다. 앞으로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하셨고요. 초호님께서 싱어송라이터 중에 개그 욕심 제일 많은 싱어송라이터 강하솔 그렇게 맞는 것 같아요. 남기셨어요.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도 아몽님께서 민재 아솔 이 조합 얼마만인가요? 소중히 감사히 들을게요. 뮤브 첫 댓글이네요. 헤헤. 반가움에 첫 댓글부터 먼저 쓰고 이제 듣습니다 하셨는데 이렇게 아솔 씨 나오셨을 때 또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셨고 인스타그램에도 또 하나 있어요. 네네. 같은 강하솔 씨 요 특집 때 남겨주신 건데 존 어떻게 읽어야 되죠? 존 베오킹? 네. 네, 대충 이런 영어 아이디. 존 버킹 아니에요? 존 버킹? 그쵸? 존 버킹. 네네. 존버. 근데 댓글도 되게 적절합니다. 음. 이번 회차는 마지막까지 들은 사람이 위너. 제가 알기로는 이 방송의 마지막에서 이제 뮤브 행사에 대한 힌트를 약간 주셨다고. 네네. 제가 마마처럼 할 거라 그랬거든요. 성대하게 할 거다. 근데 원래 우리가 네. 방송을 마지막 진짜 끝까지 우리 끝인사를 항상 하지만 끝인사까지 듣는 분들이 사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왜냐면은 어느 정도 챙길 거 챙기면은 그쵸. 또 매정하게 떠납니다 사람들이. 네. 그래서 항상 좀 재밌는 내용 아니면은 좀 힌트 같은 것들, 스포일러 같은 것들 마지막에 하는 경우가 많은데 마지막에 제가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행사를 할 거다 연말에. 그래서 아주 재미난 걸 할 거다. 마마처럼. 저와 합의가 됐나요? 누구와도 합의가 되지 않았고 우리 대충 아이디어만 살짝 내다가 또 먹고 살기가 바빠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네. 어쨌든 연말에 뭔가 재밌는 행사 같은 걸 하나 하려고 우리 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재미난 소식 곧 듣게 되실 것 같다. 이렇게라도 얘기를 해놔야 일단 또, 벌려놓겠다.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네이버 이 오디오 클립의 아몽님은 옛날에 제가 아솔 씨하고 둘이 인디스웨이 했을 때 그때 청취자예요. 그 닉네임이 기억이 남아서 딱 보고 반가웠는데 또 반가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에서 테이스티파이라는 그 취향의 방이라는 계정을 운영하시는 분도 뮤브 팟캐스트를 추천하셨어요. 그래서 음악 평론가와 음악 콘텐츠 기획자 두 분이 진행하는 음악 팟캐스트인데 진행자 두 분의 탄탄한 내공이 뒷받침되어 음악 관련 최신 소식이나 공연 정보, 시대를 불미한 명반이나 뮤지션 인터뷰까지 음악에 대한 전방위적인 컨텐츠를 다룹니다. 익숙한 음악부터 새로운 음악까지 플레이리스트를 넓히는 데 정말 좋습니다. 스포티파이를 통해 들으면 중간에 실제 음악과 함께 들을 수 있었는데 최근 스포티파이 서비스 업데이트로 이 기능이 사라져서 정말 아쉬워요. 옛날 라디오 같은 느낌이 좋았거든요 하시면서 우리 뮤브를 그 팟캐스트 음악 분야에서 추천을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이렇게 많은 분께서 방송에 좋은 반응 보내주셔서 참 뿌듯한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방송에서 항상 이벤트도 그렇고 이런 뭐 저희 앞으로의 소식 이런 거를 방송 마지막에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꼭 마지막까지 네네. 이 시청 시간, 이 청취 시간 늘려주실 바라고요. 네, 앞으로도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간간히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한 가지 주제로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뮤브리스트 코너 준비했습니다. 뮤브리스트가 사실 게스트도 가끔 오시고 또 코너 안에서도 또 저희가 이런저런 변화를 시도를 하면서 좀 어떻게든 재밌게 만들어보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오늘 만나볼 리스트는요. 음. 이거 후보가 또 몇 개 있습니다. 네. 뭘로 갈까요? 영경 씨가 읽는 걸로 그냥 바로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즘 힙스터들은 뭘 듣는지 알고 싶다면 K-힙 플레이리스트 네. 이걸로 가죠. 네. 좋습니다. K-힙 플레이리스트라는 게 이제 힌트가 될 것 같아요. 뭐 요즘에 아이돌도 있고 K-팝도 있고 뭐 해외에서 활약하는 우리 뮤지션들이 워낙에 많이 있지만은 그 외에도 활약하고 있는 뮤지션들이 정말 많잖아요. 우리 뮤지션들 아주 대중적인 반응을 얻는 건 아니지만은 네. 음악 마니아들 특히 이제 힙스터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이른바 뭐 K-힙 네. 좀 넓히면은 아시안 힙 이 아티스트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이번에 내한 공연을 하는 페스티벌 일환으로 오드리 누나
전 이름도 오드리 누나여서 네. 오드리 누나 참 특이하다. 왠지 그 누나가 그 누나인가 했더니 실제 맞습니다. 한국계. 네. 그래서 참 반가웠고 그리고 뭐 이제 따로 소개할 필요가 없는 바밍 타이거라든가 그리고 보이 위드 우크. 우크렐레 우크잖아요. 전 몰랐어요 이분이 한국계라는 걸. 네, 그래서 그 우크렐레를 하면서 약간 R&B 힙합 음악을 들려주는 아주 특이한 음악을 하는 분인데 이런 분도 한국 분이고 그리고 DPR 뭐 여기에는 워낙 그쵸. 한국인뿐만 아니고 아시안 네. 전반적으로 잘 나가죠. 그리고 웨이브 투어스 너무 잘 나가는 밴드. 민지 씨의 사랑이죠. 제 사랑이죠. 전화 연결 한번 해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이분들이 워낙 바쁘시고 어디 나가 있는지 몰라요. 왜냐면 월드 투어 하지 뭐 해외 스케줄도 너무 많지 이러니까는 전화 연결 까딱 잘못했다가는 폭탄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전화 연결 네.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조지 이런 분들 뭐 일본계지만 요즘에 정말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 K 힙을 말하기 전에 사실 아시아 말씀하신 대로 아시안 힙, 뭐 아시안에서 주목받는 인디 음악 이런 걸 좀 먼저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K 힙 자체가 뭔가 갑자기 등장했다기보다는 아시안 힙스터, 아시안 힙한 인디 음악 여기에 속한 갈래로서 좀 서구인들의 시선에서 발견된 음악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이 아시안 힙이라는 게 한국 내에서는 좀 2010년대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대만의 선셋 롤러코스터, 뭐 엘리펀트 짐, 그리고 일본의 서치모스, 유기뉴 웨이브즈, 키린지도 굉장히 이때 당시에 젊은 리스너들이 재발견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요즘엔 태국에는 폼비프릿도 굉장히 잘 나가잖아요. 폼비프릿, 하입스도 태국 밴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하입스까지 주목을 받고 있으면서 좀 공통적으로 이지 리스닝을 추구하는 좀 시티팝, 재즈, 소프트록 이런 성격이 있어서 좀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편하게 접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좀 여기서 재밌는 건 이제 이때 당시에 좀 발견됐던 일본 밴드들이 2010년대는 J-팝이 그렇게 유행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때 당시에 발견된 좀 일본의 인디 밴드들, 재즈 밴드들이 지금의 J-팝이나 일본 음악이라는 좀 일본의 정체성이 많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J-팝, 일본 음악으로서 저희가 이 밴드들을 소비했다기보다는 다른 아시안 밴드들처럼 좋은 멜로디를 가진 좀 이국적인 언어로 노래를 하는 밴드 그런 밴드로 다가왔기 때문에 좀 이때 당시에 거부감이 좀 덜했던 것도 같고 그래서 이게 좀 현재 J-팝 유행이랑과는 좀 결이 다르다. 성격이 다른 어떤 발견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뭐 아이명 듣듯이 듣진 않았던 거죠. 그쵸. 그런 그러니까 지금, 팀들을. 네, 아이명, 뭐 이마세 이런 노래들은 사실 지금 J-팝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하잖아요. 뭐 후지카제 이런 팀도 그쵸. 그렇고 이런 뮤지션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 J-팝, 그러니까 일본의 가요, 그다음에 일본의 어떤 서브컬처 음악까지 좀 애니메이션 음악까지 공통적으로 J-팝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소비된다면 그때 당시에는 일본의 좀 힙한 인디 밴드, 영어도 종종 쓰는 그런 좀 힙한 음악으로 소비되지 않았나. 네. 그런 게 좀 주류가 됐었고 한국에서 이랬다면 서구권에서는 사실 아시안 팝에 좀 서구 리스너들이 주목하게 됐는데 K-팝이 한몫을 한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88 라이징이라는 미디어 그룹이 있잖아요. 네네. 굉장히 한때 핫했는데 이 그룹이 아시아 유산을 갖고 있는 뮤지션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다녔고 K-팝 아티스트들을 본격적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네. 뭐 청하, 그다음 잭슨도 88 라이징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도 했고, 잭슨 왕. 네, 잭슨 왕. 그러니까 메인스트림을 노린 거죠. 이 아시아 가수들과. 그쵸. 그리고 초기 멤버였던 그 조지, 조지도 이제 Glimpse of Us까지 이제 88 라이징에서 내면서 히트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로도 좀 아시아에 힙하다 싶은 뮤지션들을 계속 영입을 하고, 아니면 또 콜라보레이션도 하고, 뭐 댄스 씬에서는 예지의 뮤직비디오를 좀 친분 관계에 의해서 이 88 라이징 유튜브 채널에 올리기도 하고, 이런 식의 조금 계속 어떤 발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첼라에서 아시안 음악을 소개했던 창구가 88 라이징이었잖아요. 그래서 CL 같은 경우도 88 라이징 통해서 갔었고, 그래서 그쵸. 블랙핑크 아니 그 2NE1이 완전체로 올라왔던 네. 게 그 CL의 88 라이징 무대였고, 사실 에스파도 처음에는 88 라이징 무대 통해서 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88 라이징이라는 코너가 있고 여기에 뭐 한국에선 이번에 누구 오고 네. 그때 우타다이카루도 갔던 네.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아시아 음악들을 좀 서구 대중에게 소개하는 특히 이제 코첼라는 어떻게 보면은 힙스터들이 진짜 모이는 자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들에게 소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88 약간 좀 리스너들이 듣기에는 이제 K-팝도 사실 글로벌 진출을 많이 노리잖아요. 근데 지금 K-팝이 노리는 자리는 어떤 이
K-팝이 갖고 있는 어떤 하위 문화적 성격 이런 걸 좀 배제하고 진짜 그 팝의 세계로 가고 싶어하는 좀 많은 시도들이 있는데 팔팔라이징은 조금 아예 그렇다기보다는 조금 약간 힙스터 음악이라는 포지션을 많이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힙한 사람이라면 좀 아시안 음악, 이런 음악 우리가 한번 소개해줄게. 이런 좀 포장지를 갖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K-팝도 많이 올라와 있었죠. 그래서 방탄소년단 잘 되고 뭐 블랙핑크 잘 되고 할 때지만 그래서 요즘에 뭐 아시안 음악들이 이렇게 뜬다더라. K-팝 이때더라. 그렇지만 그렇게 메인스트림한 거 말고 아시안 음악 중에서 좀 힙하고 그쵸. 감각적이고 딱 들었을 때 어떻게 보면 좀 뽐낼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이 팔팔라이징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에. 그 청아도 팔팔라이징에 가서 이제 리치 그 랩하는 아시아계 그 아티스트와 콜라보를 할 때 굉장히 뮤직비디오가 힙했어요. 그러니까 기존 청아의 뭔가 케이팝, 뭐 댄스 디바 이런 느낌보다는 정말 좀 특이하다. 정말 약간 중국의 느낌도 있고 힙한 아시아의 느낌도 있고 되게 복합적인 컨텐츠를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한 국가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되게 다국적적인 그쵸.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비주얼적으로도 그렇고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서구 사람들이 소위 이제 생각하는 오리엔탈리즘 있잖아요. 그걸 되게 멋지게 반격한 어떤 결과물이 아닌가.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좀 아시아의 힙한 음악이 퍼지고 있다가 틱톡이 터졌죠. 네네. 틱톡이 터지면서 아시아의 힙한 음악뿐만이 아니라 뭐 중국의 팝, C팝 아니면 베트남 팝, V팝 이런 각 나라의 가요들도 함께 화두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좀 아시아의 더 다양한 음악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정도인데 전 세계에 사실 특이한 음악을 디깅하는 부류는 항상 있어요. 남들이 절대 듣지 않는 음악을 좀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 몇 년처럼 아시안의 힙스터 문화 이런 음악을 카테고리화해서 좀 발굴을 한 적은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저희도 다뤘죠. NME에서 베스트 아시안 앨범 25 리스트를 공개했거든요. 이게 저희 뮤브 23회에 가시면 꼭 들어주세요. 23회 가시면 온갖 힙한 뭐 일본, 뭐 태국 아니면 뭐 그 중국 이런 아시안 밴드를 만나볼 수 있고 여기에 바밍 타이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공부 열심히 해서 소개했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어도 모르는데 그 일본 그룹 하나 찾겠다고 막 제가 번역기까지 돌려가면서 검색을 했거든요. 거기에도 막 선셋 롤러코스터 있고 그랬던 것 네, 같은데. 선셋 롤러코스터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궁금했던 게 있어요. 민재 씨가 생각하기에 K 힙으로 주목받은 가수들 누가 있을까? 좀 민재 씨 픽. 뭐 우리가 이따가 차차 얘기하게 되겠지만은 그래도 진짜 중요한 뮤지션은 역시 예지 그리고 패기구 두 사람 아닐까 생각이 그쵸. 들어요. 실질적으로 음악 마니아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일렉트로닉이니까 일렉트로닉 팬들의 반응이 있었던 그런 뮤지션들이었고 그리고 뭐 패기구 같은 경우는 중요한 히트곡도 있었고 그리고 예지 같은 경우는 히트곡은 없지만 나름대로의 작품적인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두 사람이 참 중요하고 물론 이제 여기에 박혜진 씨 이따가도 소개하겠지만은 이런 분들도 같이 있었고 했습니다만은 그 패기구와 예지 이 두 사람이 이뤘던 어떤 성과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보여줬던 좀 선구자적인 게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 한국어와 이 하우스 음악, 테크노 음악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됐다는 거. 이 점에서 참 재미있는 감상을 줬고 이게 힙하다. 와, 뭔가 이 한국 여자들의 디제잉 뭔가 힙하고 감각적이다, 멋있다 이런 반응이 막 나왔었죠. 영경 씨는 누구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구글링이 많이 되는 이제 K 인디 가수들을 많이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유명하죠. 검정치마, 네네. 혁오, 아도이, 그다음에 세이수미, 바밍 타이거즈 이런 그룹들이 좀 K-팝 그리고 좀 K 인디 씬에 좀 관심이 있던 사람들은 요 밴드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고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웨이브 투어스, 그다음에 DPR 이안, 네. DPR 이안은 이제 틱톡 챌린지로 또 엄청나게 이름을 많이 알리게 되었고 그리고 또 이제 클럽 씬에서 예지 패기구가 등장을 한 건데 근데 이 예지 패기구는 좀 재밌는 점이 그거죠. 한국에 역수입이 됐죠. 네, 그러니까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 예지와 패기구가 서구 리스너들이 생각하는 K-힙의 어떤 정석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 이미지로 오히려 한국에 역수입이 된 아티스트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흐름에 좀 발맞춰서 직배사들도 국내 직배사들도 K-힙스러운 아티스트를 좀 발굴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유니버셜의 142로 그 그 그룹이 약간 요 K-힙
그런 K 인디 밴드의 좀 흐름을 타고 세계로 가려는 그런 시도로 또 보여지죠. 그래서 이렇게 좀 음악적으로는 좀 익숙하지만 문화적으로나 언어적으로 낯선 뮤지션들이 전 세계에 좀 힙하다라는 느낌으로 좀 되게 이국적이다라는 이미지로 소비가 되는 것 같긴 합니다. 웨이브 투어스 같은 밴드도 사실은 국내에서 그냥 인디 밴드로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는데 제가 진짜 기억에 남는 게 웨이브 투어스 노래인지 모르고 그냥 스포티파이에 있는 플레이리스트를 듣다가 노래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 되게 좋다. 이거 저장해야겠다. 이러고 봤는데 그게 웨이브 투어스 노래였어요. 그러니까 웨이브 투어스는 김다니엘 씨가 해외에 오래 있었잖아요. 사실 차순종 씨 같은 경우도 영어가 워낙 잘 되는 멤버고. 근데 그런 어떤 장점, 강점을 활용해서 영어 곡들을 유창하게 부르고 그리고 해외 트렌드에 부합하는 그런 약간 R&B 스타일의 밴드 음악을 들려줬다는 거. 그래서 그때 들었던 노래가 배드였거든요. 그래서 와, 이 팀은 진짜 해외에서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 왜냐면은 진짜 이질적이지 않게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웨이브 투어스는 지금 그 스포티파이에서 청취자 수가 800만이 넘어요. 무려. 와. 사실 국내에선 그 정도가 안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웨이브 투어스가 뭐 유럽 투어를 돌고 하는데 규모가 작지 않아요. 극장 규모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스24 라이브홀 광진구에 있는 그 정도 홀에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도시마다 한 이틀씩은 하는데 다 매진이에요. 와. 유럽에서. 이건 찐으로 되게 소비자가 있다는 건데. 실질적인 네.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고 감상이 되고 있고 유럽뿐만이 아니라 뭐 미주 쪽에서도 그렇죠. 그리고 동남아 쪽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웨이브 투어스가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한국 힙이다, K 힙이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붙이기에 진짜 모자라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민재 씨나 저나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런 가수들, 뮤지션들이 사실 장르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네. 장르는 굉장히 다양한데 그렇게 따지다 보면 사실 힙이라는 게 어떤 장르, 어떤 음악 스타일이라기보다는 감성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힙하다, 뭐 힙한 이미지다. 네. 또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지만 오늘은 그래서 특히 댄스, 일렉트로닉 음악을 좀 집중해 보려고 해요. 네네. R&B 힙합은 좀 다음에 또 다음 회차에 또 걸쳐서 저희가 특집으로 준비해 볼 테니까 네.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집중할 가수죠. 패기구와 예지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다음에 그 시간 나오면은 우리 웨이브 투어스의 차순종 씨 한번 모실까 봐요. 그럼 너무 좋죠. 모실 수 있으세요? 아, 그럼요. 정말? 그럼요. 근데 그 팀에서 원래 제가 항상 김다니엘 씨랑 연락을 하려고 막 이제 연락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웨이브 투어스의 차순종 씨가 이 팀의 소통 담당은 나다. 왜냐면 대내외적으로 다니엘 씨가 그런 쪽에 약하대요. 그래서 그런 업무 얘기 그리고 모르는 사람과의 어떤 소통 이런 게 약하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 주시라. 그래서 진짜 인디네요. 다 하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기회 되면은 모셔서 실질적인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왜냐면은 제가 만났던 게 그분들을 2020년, 2021년이었어요. 네. 그때 그분들을 모셨던 거는 방송에서 워낙 음악을 잘하고 막 라이징이었으니까. 그래서 분명히 잘하고 있었고 이 팀 되게 잘 될 것 같다. 음악도 너무 좋고 네. 이 정도로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스포티파이에서 800만이 넘을 거라고 누가 생각해요? 800만은 지금 K-팝 아이돌들도 800만 안 나온 팀 많아요. 근데 이 800만은 진짜 그 K-팝의 어떤 팬들이 아니라 음악 마니아들로 이루어진 800만이잖아요. 그럼 진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팀이 이렇게 넘어갔을까? 그런 단계로 그런 게 나중에 궁금해서 그 K-힙 2탄 일단 차순종 씨 제가 찜 좀 해놓겠습니다. 협의는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협의 제가 좀 해올게요. 알겠습니다. 잘해드리겠다고 하고. 네. 네네. 네, 그럼 오늘 첫 번째로 패기구에 대해서 제가 좀 간단히 어떤 아티스트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패기구는 한국에서 태어나셨고 한국에서 살다가 15살에 영국으로 유학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클럽을 전전하면서 댄스 음악에 빠졌고 본격적으로 음악 활동을 하기 위해서 독일 베를린으로 한 번 더 유학을 갔다고 해요. 네네. 그러니까 처음 만든 곡은 흥부예요. 근데 이 흥부가 좀 나중에 나왔고 첫 데뷔는 2016년 Art of War라는 EP를 통해서 데뷔를 했습니다. 네.
첫 히트곡은 It Makes You Forget 그리고 괄호 열고 잊게 하네라는 곡이고 이 곡이 축구 게임 피파에도 수록이 돼서 좀 알게 된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피파가 음악 알리는데 진짜 직방이에요. 참 이 골 때리는 게 정말 오히려 이 피파 사운드 트랙을 담당하는 사람이 음악 마니아가 아닌가. 정말 전 세계 음악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음악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영경 씨도 그 게임 방송에서 알려진 음악들이 많다. 그쵸. 아니면 뭐 만화 통해서 알려진 음악들이 많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건 영화 드라마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음악에 있어서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는 이거 막 의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내가 피파에 납품해야겠다. 그런 게 아니라 우연치 않게 이렇게 됐는데 막 알려지는 적절하다. 계기가 되는 거니까 이런 것도 참 행운이 아닌가. 사실 게임에 수록되는 것도 굉장히 어떤 바이럴의 한 몫을 하거든요. 이건 또 반복하게 되니까 네. 게임에서는. 그래서 요 잊게 하네라는 곡도 굉장히 히트를 했고 그게 영어로 쓰여 있었죠. 잊게 하네라는 잊게 제목이. 하네. 근데 네네. 웃긴 게 요 부분을 또 사람들이 따라 한대요. 한국어를 몰라도. 그래서 잊게 하네라고 소개를 많이 했고 이렇게 데뷔하고 1년 만에 참 이건 엄청난 성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독일의 베르크하인이라는 클럽이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가 이제 테크노의 성지로 유명을 하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클럽이에요. 거기 이제 문지기가 있는데 그 문지기가 이 상대의 바이브를 좀 판단해서 알아서 누구는 자르고 누구는 들어가고 그런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게 소위 입밴을. 네네 입밴 문화가 있어요. 근데 참 좀 예쁘고 잘생기고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아우라, 바이브 이런 걸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얘는 딱 봐도 힙하지 않다. 음악이 그게 좀 그렇다. 참 이게 한국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힙한 사람도 잘립니다. 그러니까 이 클럽이 어떤 곳이냐면 모든 것이 허용이 되는 클럽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넓고 어떤 무슨 옛날 오피스 그런 건물을 폐 건물을 이제 클럽으로 개조를 한 건데 굉장히 넓다고 하고 사진 절대 촬영 불가고 모든 이제 성행위가 이제 허용이 되고 마약도 오케이. 근데 이제 상대방이 거부 표시를 하면 이제 안 되고. 네, 절대 그러니까 가드가 다 알아서 처리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지금 퇴폐적일 것 같지만 의외로 굉장히 사랑과 뭔가 우정이 넘치는 그런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쪽으로 그런 마니아들에게 이름이 높은 네, 클럽이군요. 유명한. 댄스 씬의 어떤 노래를 듣는다. 정말 클러버다 하면 이곳은 꼭 한 번쯤 몇 년을 시도해서라도 들어가봐야 하는 그런 클럽인데 여기에 패기구가 최초 아시아 여성 DJ로서 최초로 공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데뷔 1년 만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엄청난 성과고 그리고 이 이후로 또 쭉 행보가 이어지다가 2023년 작년 DJ 맥에서 선정하는 DJ 탑 100 리스트에서 무려 9위를 차지합니다. 탑 10에 들어가게 된 거고. 여성으로서는 제일 높은 순위라고 그렇죠. 했다고 해요. 근데 패기구가 이 말을 되게 좋아하지 않아요. 여성 DJ로서 뭐뭐 최초의 여성 DJ 이걸 굉장히 안 좋아하고 매 인터뷰를 보면 나는 그냥 DJ이지 여성 타이틀을 붙인 어떤 DJ가 아니다. 물론 자기가 어떤 여성 DJ들을 위해 닦아온 길이 내 성과가 될 수는 있지만 나는 그냥 DJ다라고 많이 얘기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참 여성 음악가 뭐 나아가선 여성 직업인으로서의 갖는 항상 딜레마이자 약간은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왜 제가 그때 얘기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이안 워렌 그 작곡가 네. 여성 작곡가잖아요. 그래서 항상 소개할 때 옛날엔 진짜 여류 작가, 여류 작곡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냥 여성 작곡가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여성 작곡가로서는 진짜 엄청난 성과를 이뤘고 네. 그리고 뭐 올타임으로 봐도 그보다 더 명곡을 많이 쓰고 상을 많이 갖고 한 작곡가가 진짜 없어요. 근데 그 다이안 워렌을 누가 이렇게 소개할 때 뭐 역사상 최고의 여성 작곡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다이안 워렌이 딱 그 얘기했대잖아요. 왜 저 그렇게 소개하시죠? 저보다 대단한 남자가 그렇게 많나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는 그렇죠. 이 패기구가 얘기하는 것도 결국 그런 맥락일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만큼 DJ 맥이라는 잡지에서 매기는 순위가 네.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다는 그쵸. 거죠. 결국은. 그래서 거기에 탑 10에 들었고 그리고 매년 BBC에서 사운드 오브라는 좀 뜨고 있는 아티스트를 선정한 리스트를 발표하잖아요. 네네. 올해 BBC 사운드 오브에서 패기구가 3위를 차지합니다. 1위는 뭐 더 레스트 디너 파티라는 가수인데 전 잘 모르겠고 패기구가 3위다. 이게 좀 중요합니다. 알바 아니다. 패기구가 3이라는 게 중요하다. 네. 그리고 뭐 포브스 선정, 뭐 DJ 맥 선정, 각종 어떤 선정, 뭐 여자 DJ, 성과를 이룬 DJ 이런 이름들로 많이 올라가 있지만 무엇보다 It Goes Like 나나나 이 노래가 영국 싱글 차트 1위까지 오르면서 확실히 대세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죠. 네. 사실 이 영국 싱글 차트가
되게 배타적이잖아요. 음. 다른 나라 미국 곡도 사실 1위가 잘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패기구의 노래가 특히 어떤 팝도 아니고 클럽씬의 음악이 1위를 했다는 거는 사실 영국에선 패기구의 이 노래 모르는 사람 없다는 거거든요. 그쵸. 네. 그리고 롱런했어요. 네. 이 노래가. 굉장히 잘 됐고 패기구의 그 노래가 UK 차트에서 순위가 잘 될 때 우리 뮤브를 막 시작해서 그때 1화였죠. 2대와 저널리스트가 나와서 그 얘기 막 했었는데.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음악적 소식을 저희 1회 만에 탁 맞아요.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딱 운 좋게 네. 그 타이밍에 딱 시작을 해서 패기구랑 인연이 있죠. 패기구는 굉장히 어떤 성과 측면에서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이뤄냈는데 평가가 좀 엇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지 평가가 어떠냐면 사실 진성 클러버들은 패기구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니아들의 흔한 그런 스탠스죠. 메인스트림에 대한 병적인 거부. 전 이게 굉장히 많이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네네. 그래서 패기구가 이 베르크하인에서 공연을 했을 때 되게 정말 진성 마니아들이 좋아하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면 요 베르크하인이라는 클럽은 테크노 클럽이거든요. 독일 베를린에 있다 보니까 어떤 테크노의 성지인데 테크노도 아니고 굉장히 쉬운 음악을 하는 이 하우스 DJ가 왜 여기서 공연을 하느냐 이런 반응도 굉장히 많았다고 하고 또 무엇보다 패기구가 패션 디자인을 했고 어떤 인플루언서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케팅도 SNS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내고 자기 패션 브랜드도 있잖아요. 기린이라고 굿즈도 내고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되게 멋있고 비주얼적으로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소위 비주얼 명성에만 관심이 있는 허울뿐인 여자 DJ다 이런 인식이 좀 있더라고요. 팝스타 같은 느낌이 있죠. 그쵸. 그거는. 그래서 가볍다 음악이 이거는 진짜 클럽 음악이 아니다 이런 판단을 했던 건데 저는 여기는 좀 일정 부분 여성 혐오적인 판단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얕잡아 보는 거죠. 그쵸. 네네. 그러니까 여자 DJ는 예쁘게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니까 이런 건 진짜 음악이 아니야 가벼운 음악이야 라는 어떤 진정성에 대한 의심도 많이 사람들이 했던 것 같고 그렇지만 대중들은 좋아하죠. 싱글 차트 1위 하고 공연 다니면 사람들이 다 춤을 춘다기보다 어쨌든 카메라를 켜고 찍긴 하지만 그래도 대중들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따라 부르고. 그쵸. 따라 부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분명한 게 하우스 테크노 클럽씬에서 이 아시안 그다음 여성 그다음 DJ로서 패기구가 이름을 남겼다는 게 정말 분명한 성과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하우스 그다음 EDM 장르가 메인스트림에선 거의 사라졌잖아요. 네. 2010년대에 반짝하고 근데 저는 이 패기구가 다시 그 메인스트림의 어떤 댄스 음악의 입지를 다시 공고히 하고 또 생명력을 부여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대중이 뭐 설사 좀 피상적일지언정 클럽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도 분명히 패기구가 한몫을 한다고 보고 그래서 요거는 절대 DJ로서 무시할 수 없는 성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패기구에 대한 판단은 전 음악은 굉장히 팝스러울 수 있지만 이 사람이 DJ로서의 어떤 보여주고 있는 행보는 굉장히 DJ로서 길을 닦고 있다. 훌륭한 DJ다라고 저는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패기구 같은 경우는 2020년도 한국 대중음악상에서도 최우수 댄스 일렉트로닉 노래 후보였어요. 스테리 나잇이. 그래서 그때 선정위원 중에 한 분 이수정 씨가 있는데 이수정 씨가 이런 평가를 썼어요. 패기구는 댄스 음악이 파티에서 기원한 것임을 감안할 때 패기구는 20년 전 하우스 음악의 황금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사운드와 한국어를 접목하여 전 세계에서 가장 힙한 파티에 의한 파티를 위한 트랙을 완성했다. 이렇게 썼는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하우스 음악의 어떤 황금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사운드. 이게 패기구의 정말 특장점이잖아요. 네. 어렵지 않고 그리고 굉장히 멜로딕한 것도 있고 즐길 수 있고 그러면서도 이 사람 특유의 한국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어를 한국 사람 다 쓰는 거지만은 그 쓰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 발음이나 어떤 뉘앙스나 분위기나 이런 게 다르잖아요. G드래곤이 쓰는 한국어랑 제가 쓰는 한국어랑 다르잖아요. 네. G드래곤이 쓰는 한국어 약간 힙하고 제가 쓰는 한국어는 그냥 방송 용어죠. 그쵸. 방송 언어. 네. 제가 그렇게 노래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달하는 사람에 따라 다른 게 분명히 있는데 이 패기구의 한국어가 약간 영어 같기도 하고 그쵸. 뭔가 불어 같기도 해요. 이분이 약간 중저음이잖아요. 네. 음색 자체가 톤도 그렇고. 그래서 진짜 멋있게 말한다. 그리고 이분이 라디오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는 그때도 참 멋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는데 제가 YTN에서 라디오를 할 때 2020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패기구가 나왔었어요 코너에. 그래가지고
그때 봤던 것 같아요. 페이우가 나와서 하는 거를.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까지 제 어떤 장르가 아니고 주 종목도 아니고 그래서 페이구라는 이름도 알았고 그때 이제 스테리나잇으로 막 이제 네. 해외에서 주목받을 때 그래서 나왔던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막 주의 깊게 보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솔직히. 근데 그때도 참 멋있었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페이구가 정말 헐헐 나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멋있어요. 그리고 페이구의 가장 중요한 정보는 이거죠. 이 사람 구씨가 아니라는 거. 그쵸. 네, 이게 김씨입니다. 반전이에요. 그래서 구씨들이 자랑스러워할 게 아닙니다. 본인이랑 달라요. 네. 김씨고 김민지잖아요. 김민지. 그래서 저는 처음에 당연히 구씨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도요. DJ 구처럼. 근데 진짜 DJ는 쿠인데 DJ 그쵸. 쿠는 구준엽 씨는 여기는 GOU잖아요. 그래서 저는 야 구씨를 이렇게도 쓰는구나. 진짜 이것마저 이 사람은 힙하다. 그 생각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는 그 영어 이름을 패기 골드. 네. 엘리 골딩의 그 골드 같은 좋아하는 스펠링이죠. 남자의 성인이었다고. 미들 네임이었대요. 네. 아, 그래가지고 미드네임이었다고. 그 뒤에 LD를 빼고 패기 9 이렇게 아티스트 네임을 정했다는데 너무 잘 만들었어요. 이런 것마저 참 어떻게 감각적이고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음. 그리고 아까 한국어 가사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는 이 패기구가 어떻게 하면 이 한국이라는 한국어 그다음 한국 문화라는 거를 어떻게 하면 가장 상품화할 수 있을까를 잘 고민한 사람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 한국어라서 패기구가 떴다기보단 이 한국의 어떤 된소리, 어떤 발음 이런 걸 최대한 제거하고 편하게 발음할 수 있는 그런 가사들을 활용해서 이국적인 걸 더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좀 흔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댄스 파티 음악에 약간의 이국성을 강조하니까 오히려 좀 더 새롭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어떤 K-힙의 대표 주자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조금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이 패기구의 랍스터 텔레폰 그 노래 가사가 그렇게 웃기잖아요. 네. 그리고 딱 들을 때는 진짜 그냥 집중해서 안 들으면은 이게 어느 외국어처럼 들린다니까요. 그래서 저희 뭐 보사노바 어느 그 스페인어처럼 들린다 이런 맞아요, 말도 맞아요. 했었잖아요. 막 우리의 와이파이 푸른 날의 무엇도 곧 내 삶이요. 아무 뜻도 없는 문장인데 그렇죠. 그냥 이거를 그 굉장히 연음으로 부르면서 그러면서 하우스 음악에 딱 맞게 네. 참 어떻게 이런 음악이 나왔는지. 그래서 지금 가장 주목받는 이런 DJ가 패기구인 것 같아요. 네. 이 계열에서는 특히. 그래서 지금 패기구도 스포티파이에서 감상자 수가 리스너 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869만이에요. 그러니까 웨이브 투어스보다도 높아요. 웨이브 투어스 812만이거든요. 패기구는 지금 869만입니다.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아까 그게 패기구의 약점처럼 잡혔지만 어쨌든 히트곡이 있기 때문에 It Goes Like 나나나가 너무나 메가 히트고 그리고 사실 스테리 나잇도 큰 주목 받았어요.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잊혀지네 있게 하네. 있게 하네 이것도 상당한 임팩트를 줬던 노래이기 때문에 사실 아티스트는 그 장르 불문 뭐 DJ든 뭐 락커든 힙합이든 결국은 히트곡 싸움이거든요. 그 히트곡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공연할 수 있는 어떤 규모, 뭐 어떤 롱런의 가능성 이런 것들이 천지차기 때문에 패기구는 그런 점에서 앞으로 가장 프론트 러너로 달려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패기구는 사실 디제잉보다는 프로듀싱과 어떤 작곡에서 좀 더 빛을 발하는 그런 아티스트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팝을 만드는 DJ죠. 네. 그래서 정통 정말 믹싱만을 위한 노래를 내고 그런 DJ라기보다는 어떤 일정 부분 사람들이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런 히트곡, 팝을 내는 어떤 뮤지션에 가깝다 해서 제가 추천곡 2개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It Makes You Forget 잊게 하네. 이 노래가 네. 이제 패기구가 처음으로 한국어로 노래를 불렀던 그러니까 처음 노래를 부른 노래 그 트랙이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좀 패기구가 어떤 식으로 한국어 가사를 발음하는지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나비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나비는 요거 혁오의 오혁 씨랑 같이 부른 노래예요. 네네네. 근데 이따 예지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지도 오혁이랑 피처링한 곡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그러니까 이 두 아티스트가 같은 피처링 아티스트를 두고 어떤 식으로 좀 노래를 만들어가는가 요거에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패기구의 노래 2곡 들어보시죠. 잊게 하네 그리고 나비. 한 가지 주제로 음악을 소개하는 뮤브리스트. 오늘은 요즘 힙스터들은 뭘 듣는지 알고 싶다면 K-힙 플레이리스트.
이거 요즘 힙스터들이 이미 막 비웃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미 지난 거 아니야라고 하실 수도.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보통의 힙스터들, 요즘 힙스터들 K-힙 플레이리스트 오늘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패기구가 이제 영국, 그다음에 독일에서 활약을 하고 있다면 미국에서 활약하는 또 한 명의 이제 K-힙 뮤지션이죠. 예지입니다. 네. 예지는 패기구는 좀 알아도 예지는 아직까지 좀 생소한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지는 뉴욕에서 활동하는 DJ 겸 프로듀서고 2017년 EP2라는 EP 앨범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피치포크에서 이 신인 뮤지션한테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줬어요. 네. 그래서 막 화제가 됐고 여기서 레이니걸이라는 트랙, 그다음에 드레이크의 패션 프루트라는 곡의 리믹스, 맞아요. 이게 리스너들 사이에서 굉장히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네. 패션 프루트는 정말 팝적으로도 되게 좋은 노래고 보일러룸 공연에서도 이 트랙들이 다른 곡들과 좀 리믹싱이 되면서 성공적으로 공연을 마쳤고 덕분에 또 BBC 사운드 오브 2018 리스트에도 이름을 올렸어요. 패기구보다 먼저 훨씬 일찍 이름을 올린 거죠. 네. 그리고 같은 해 코첼라까지 진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지도 EP2 하나 내고 굉장히 이미 많은 좀 커리어들을 쌓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2021년 뉴욕 타임즈의 T 매거진에서 뽑았어요. 서구에서 활동하는 아시아 여성 아티스트 플레이리스트. 여기에 이제 예지가 포함이 되면서 예지도 아시안 아메리카노스의 어떤 특이한 포지션을 가져갔죠. 그리고 2023년 정규 1집을 발매합니다. With a Hammer라는 앨범인데 이 앨범으로 다시 코첼라에 입성을 하고 이 예지가 근데 패기구와 가장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예지도 한국어 가사를 많이 활용하는 그런 DJ인데 패기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상품화해서 잘 파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예지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좀 디아스포라의 경험을 한국어로 녹여내는 DJ예요. 그래서 좀 패기구와 성격이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작년에 요 데이지드와 한 인터뷰를 보면 위더 해머라는 앨범은 일본의 마법 소녀물, 그다음에 한국의 샤머니즘 이것들을 예지의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랑 잘 섞어서 음악으로 풀어낸 앨범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예지의 살풀이 앨범, 좀 예지의 아시안 아메리칸으로서 스스로 해석하는, 좀 재해석하는 그런 앨범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지의 가사도 좀 이게 무슨 의미일까 싶은 지점이 있어요. 싶은 지점이 있고 예지의 가사에는 좀 더 자기를 반성하는, 아니면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는, 자기를 아니면 비하하는 좀 여러 가지 자아성찰적인 가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클럽씬에서의 평가를 좀 살펴보면 예지는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네네. 제가 패기구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좀 대중한테는 패기구가 익숙하지만 정말 마니아들에게는 좀 평가가 낮다. 근데 예지는 정말 이 클럽씬에서 평가를 굉장히 높게 받는 편이고 예지가 음악도 음악인데 디제잉을 정말 잘하는 네. 정말 진짜 디제이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 그리고 올해도 보일러룸 디제잉을 했는데 요 셋리스트를 보면 예지의 음악적 스펙트럼, 예지의 음악적 요 배경이 굉장히 넓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서브컬처 음악, 얼터너티브, 팝, 그다음에 하우스, 테크노 당연하고 메인스트림까지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지는 모든 음악을 다 자기 믹스 셋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실력 있는 DJ라는 거고 그래서 이후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패기구 패기구와 예지는 좀 성격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는 한국어를 쓰고 있고 한국 유산이 있긴 하지만 그 방향성은 굉장히 다르다. 그러니까 예지 같은 경우는 보일러룸 얘기도 했고 하지만은 제가 보일러룸 볼 때도 와, 이 사람은 진짜 이 디제잉과 비트 매칭 그리고 선곡 같은 것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디제잉이 아트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디제잉을 보여주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딱 들으면서도 진짜 물 흐르듯이 이 셋이 시작하는데 와, 정말 놀라웠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 다 한국어를 쓴다는 건 맞지만은 예지 같은 경우는 디아스포라의 성격이 있다. 네. 이게 실제로 이분은 뉴욕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예 미국에서 자랐고 그럼 뭐 한국 미국 왔다 갔다 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뭐랄까 코리안 아메리칸의 느낌이 더 강하다면은 패기구는 인천 사람이에요. 네. 인천에서 태어나서 자라다가 이제 해외를 나간 거죠. 런던으로. 그래서 그 정서 차이나 한국어를 쓰는 방식 그리고 음악에 배어 있는 어떤
무드 이런 것들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비교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기구가 좀 편한 라운지 음악을 추구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파티 음악, 라운지 음악. 그래서 실제 DJ 하는 것도 보면 그냥 같은 분위기가 계속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걸 좀 추구하는 느낌이 강해요. 네. 좀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그렇지만 예지는 똑같은 하우스 음악을 하는데 좀 더 실험적이고 좀 더 대한 음악에 가까운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이 패기구와 예지의 각각 앨범, 각각이 만든 트랙을 들으면 굉장히 다른 성격이 좀 느껴질 수가 있고 그래서 그 폐기구의 랍스터 텔레폰도 사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막 와이파이 타령하고 막 이런 네. 거 똑같아 다들 그쵸. 똑같아 요건데 폐기구의 음악은 약간 신나고 약간 팝적이고 그런 게 있었다면은 예지의 노래 중에 제가 진짜 충격적이었던 거는 옛날에 그 EP 중에 Drink I'm Sipping On 요게 그때 막 이즘 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예지의 음악이 너무 충격적이다. 막 이런 한국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막 하면서 들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그 후렴이 거잖아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주술적이에요, 네. 뭔가. 그리고 이것도 한국어지만 폐기구의 어떤 감각적인 한국어와는 약간 달라요. 네. 그래서 두 사람 다 힙한데 그 힙의 성격도 다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패기구는 좀 한국 문화를 알리려고 뭐 한국어를 쓴다 그런 의식은 사실 아닌 것 같고 일정 부분 한국 밖에서 좀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한국에서 오래 살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타 문화권 사람, 정확히는 이제 서구 리스너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한국어를 상품으로 팔아서 힙하게 볼 수 있을까를 좀 연구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뭐랄까 사업적인 측면 좀 강한 접근이었던 전략적이죠. 그렇죠. 전략적이고. 그래서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발음하기 쉬운 한국어 된소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받침 발음도 최대한 제거하고 그래서 예쁘게 들리는 가사로만 썼어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어의 어떤 가사의 아름다움이라기보단 그 외국 사람에게 들리기에 아름다운 발음들로 쓴 거죠. 여기서 이미 저는 굉장히 어떤 한국 문화가 아니라 이국적인 포지션을 가져가기 위해서 한국어를 채택했다. 이런 전략이 좀 있는 것 같고 그 인맥시 프록에서 있게 하네. 그다음 말씀하신 랍스터 텔레폰이 똑같아. 대표적인 예시죠. 그리고 이 가사뿐만이 아니라 한국이 미를 좀 비주얼로 상품화합니다. 그래서 패션, 그다음에 영상미도 그렇고 앨범 커버도 하회탈 들고 있거나 맞아요. 굉장히 그 민화에서 좀 영감을 받은 그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보여주기들을 통해서 한국 문화를 좀 나쁘게 말하면 대상화, 좋게 말하면 좀 전략적으로 자기 한국 문화 상품화죠. 그쵸. 네. 상품화를 해서 자기의 컨셉으로 승화를 시켰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패기구가 이국적인 음악으로서 힙한 음악으로 다가온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고 예지 같은 경우에는 디아스포라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자기 뿌리를 찾는 그런 관점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가사가 말이 되는 듯 안 되는 듯 주술적인 듯 아닌 듯 스스로 좀 명상을 하는 듯 아는 듯한 이런 스토리가 나름 있어요. 그리고 이 스스로 한국 문화를 좀 받아들이는 과정 자체가 그 현지에서 이민자, 그다음에 소수자들의 공감을 좀 많이 얻었었고 전자 음악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예지가 높기 때문에 잘 만들어지는 댄스 음악, 힙한 바이브의 이 한국어 가사, 이 주술적인 한국어 가사가 낯섦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예술적으로 좀 예지가 평가를 받지 않았나 이런 평가가 좀 있고 그래서 클럽 씬에서도 힙스터 음악으로 좀 더 좀 어떻게 보면 너드, 네, 어떻게 네. 보면 좀 찐스러운 그런 음악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예지 스스로도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하고 공연 VCR, 그다음 뮤직비디오를 보면 한국, 그다음에 일본 이런 좀 그 어디쯤에 있는 영상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서브컬처 마니아들에게도 댄스 음악씬 서브컬처 마니아들에게도 굉장히 좀 통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예지의 전반적인 힙스터적인 바이브 그다음에 이국적인 가사 그러니까 을조리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좀 언더그라운드 씬을 자극하지 않았나. 그래서 둘은 좀 방향성이 다르다. 요 한국어의 K-힙을 결과적으로는 K-힙의 어떤 대표 주자가 됐지만 그 출발선은 좀 많이 다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응도 좀 갈리는 것 같긴 해요. 이 팬기구는 그래도 국내에서 나름대로 반응이 좀 있는데 예지의 음악은 애플 광고에 쓰인 적이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팬기구보다는 조금 덜 알려지는 느낌? 확실히 완전히, 마니아들에게 네. 소구되는 느낌이 있죠. 근데 예지의 곡도 어떤 스포츠 시뮬레이션 게임에 또 삽입이 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사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스너 취향층이 좀 다를 순 있지만 둘 다 어쨌든 언더그라운드 씬에서 굉장히 유명한 예지, 그 다음에 메인스트림에서 굉장히 유명한 팩이고 투 트랙을 좀 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피치포크에서 워낙에 또 예지를 많이 푸시도 하고 좀 네. 아낀 그런 측면도 있었고 그렇죠. 그러면서 더 반응이 있기도 했는데 예지의 음악도 한번 추천곡 들어볼까요? 그러면 네. 패기구가 오혁과 함께한 나비가 있었다면 예지는 오혁과 함께한 29, 29이라는 곡 하나 추천을 드리고 또 하나는 부부. 요거는 이제 얼마 전에 나온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예지의 패기구가 팝이라면 예지의 곡은 사실 본인의 DJ 셋에 넣기 위한 트랙이라고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감상에 적합하다기보다는 자기 트랙, 자기의 어떤 곡을 잘라서 어느 믹싱 구간에 넣어도 어색하지 않는 그런 트랙들을 많이 짜는데 요 부분은 생각보다 틱톡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가사가 부부 돈 터치미 이러는데 한국에 돈 터치미라는 그런 밈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부 돈 터치미 실제로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고 따라하기도 너무 쉽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공연이 기대되는 트랙이라서 요 최신곡 부부 하나와 29 이렇게 두 곡 추천드립니다. 네, 이번 8월에 나왔던 싱글이었죠. 부부 네. 같은 경우는 사실 예지의 그 With a Hammer는 피치포크에서 2023년 최고 앨범 15위로 꼽기도 했었고 그래서 앞으로 이분이 더 많은 일들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분들은 오히려 그래미에서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기대가 되는 그런 뮤지션입니다. 자, 예지의 노래 29와 부부 준비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예지의 보일러룸 영상 한번 보시는 것도 정말 추천합니다. 사실 저도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봤어요. 그 보일러룸을 이렇게 틀어놓는 경우는 있어도 저렇게 유심히 보진 않았는데 방송 준비하면서 밤에 이렇게 TV로 그걸 딱 틀어놓고 불 다 꺼놓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와 정말 넋을 놓고 봤어요. 이 예지의 어떤 DJing과 민지 씨도 춤을 추고 싶지 않나요? 춤을 추는 시뮬레이션을 하죠. 아, 네네. 아니 클럽 가봤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몇 번은 가봤죠. 어디? 아니 뭐 학교 다닐 때 뭐 홍대 클럽 진짜요? 다니다가 이제 음악 공부하면서 할 때는 이제 뭐 이태원 쪽에 있는 그렇게 가봤죠. 저도 클럽을 2번 가봤어요. 생각해보니까 한 번은 이제 이렇게 내가 음악도 듣고 음악 팬인데 클럽 안 가보고 이 생을 마감할 수 없다. 또 어떻게 보면 약간 나이가 지나가면 또 가기가 더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클럽 다니는 친구한테 좀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때 케이크샵이 막 한창 너무 난리일 때였어요. 네. 연예인들 뭐 매주 온다 그러지 뭐 DJ들 그 아티스트 라인업도 장난 네. 아니었고 그래서 케이크샵을 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동적인 사람이 아니고 앉아서 떠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 너무 막 시끄럽지 그리고 막 바닥 쾌적하지 않죠? 막 끈적끈적 하잖아요. 그쵸. 왜 이렇게 사람들이 술을 냄새 흘리는 나고. 거야? 술을 너무 흘리니까 그리고 막 담배도 많이 피죠. 네. 그래서 너무 힘들었던 그래서 밤새 있긴 있었어요. 중간에 집에 갈 수가 없었어 이미 차가 다 끊기고 이랬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케이크샵 뭔가 어렵다. 역시 힙스터 문화다. 클럽 문화 맞지 않는구나.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한 번은 그 우리 1회에 나오셨던 이대화 저널리스트랑 같이 명월관을 갔었죠. 여기 홍대 근처에 있는. 그때는 아마 이대화 선배의 강의를 제가 서포트를 하고 강의가 끝난 다음에 그 강의 수강생들하고 우리 이렇게 일렉트로닉 음악에 대한 얘기를 막 들었는데 실제로 한번 가서 그 현장에서 들어봐야 되지 않겠냐. 왜냐면 음악을 그렇게 듣는 거랑 다르니까. 그리고 클럽 문화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명월관 가보자. 그래서 명월관 갔었는데 그때도 쉽지 않았어요. 도망갔어요 중간에. 정말요? 네네. 뭐가 쉽지 않았나요? 음악이?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깜깜한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막 잘 안 보이고 네. 그리고 이렇게 옆 사람하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클럽은 그쵸. 시끄러우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명월관에서 살짝 있다가 선생님 저 갈게요. 그래서 이대화 선배가 간다고?
먼저 갈게요.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 이러고 갔던. 그래서 클럽에 대한 기억이 막 아주 유쾌하진 않은데, 근데 예지가 만약에 뭘 한다 그러면은 궁금하긴 해요. 아니 패기구랑 이제 예지의 이 디제잉 영상을 보면 패기구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좀 힙스터 뭔가 이런 패션 관련 종사자들 올 것 같고 그런 느낌이면 예지는 멋지게 차려입고. 그쵸. 근데 예지는 정말 재밌는 게 지금 올해 했던 보일러룸 이후 트랙 리스트를 보면 정말 네. 골 때립니다. 프리템포 아시죠? 음. 프리템포로 시작해서 자기 노래 좀 섞고 크리스탈 캐슬 완전 언더그라운드 그 일렉트로닉의 완전 옛날 핫했거든요. 네. 크리스탈 캐슬도 있고 머큐리 거기에 또 중간에 자기 뿌뿌 돈타치미 이 신나는 노래 또 끼워놓고 정말 이 트랙 리스트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더 웃긴 건 중간에 닌텐도 위 사운드가 나와요. 모두가 아는 사운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저 식으로 모르는데요. 뚠뚠뚠뚠뚠뚠뚠 이거 모르세요? 네. 안 맞다. 그냥 예지 보지 마세요 그냥. 공부하고 싶은데. 아니 좀 알만한 그런 노래들을 중간에 계속 섞거든요. 그래서 뭐 예지의 앨범 예지가 만든 음악 자체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예지가 이 세트를 가지고 어떻게 이 DJ 세트를 녹여내는가 이 공연을 보시면 예지한테 푹 빠지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보일러룸 영상 보고 진짜 반했고 그래서 그 텔레비전으로 쫙 틀어놓고 이거를 제가 보고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클럽 이런 거였거든요. 이 음악을 듣고 네. 실질적으로 음악을 감상하고 술 마시고 호응도 나오고 옆 사람하고 얘기하고 근데 이제 옆 사람하고 얘기할 수 없고 돈을 조금 내면 앉을 데가 없고 그런 데가 어딨냐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 집에서 해야겠구나. 우리 집에서 예지의 보일러룸 틀어놓고 친구랑 이 홈파티로. 테이블에서 술 마시면서 약간 얘기할 거 있을 때 소리 살짝 내리고 그런 그래서 예지의 보일러룸 영상 정말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두 곡 들어보시죠. 29 그리고 부부 예지의 곡입니다. 네, 오늘은 한 가지 주제로 음악을 들려드리는 뮤브리스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민재 씨가 또 소개해 주실 아티스트가 있죠. 요 K-힙과 관련해서. 네네. 이 앞에서 이제 패기구 그리고 예지 두 분을 소개했는데 사실 해외에서 한국인 여성 DJ 뭐 일렉트로닉 뮤지션 이렇게 얘기할 때 3인방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패기구와 예지와 한 분 더 바로 박혜진 씨입니다. 네. 그래서 세 분이 묶이는데 일단 예지 같은 경우는 아까 스포티파이에서 제가 소개를 안 했는데 94만이에요 지금 한 95만 정도. 확실히 차이가 나네요. 리스너가. 그러니까 패기구랑 뭐 거의 10배 가까이 차이 나죠. 왜냐면 패기구는 869만이었으니까. 박혜진 씨 같은 경우는 18.5만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광범위한 청취가 나오는 뮤지션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2018년도에 데뷔했고요. 패기구와 예지와 더불어서 해외에서 주목받는 한국인 여성 DJ이다. 그리고 패기구 같은 경우가 이제 영국 그리고 독일 중심으로 특히 유럽에서 활동을 이어갔고 예지 같은 경우는 뉴욕 기반이라면은 참 재밌게 어떻게 이렇게 다 달라요. 박혜진 씨는 LA를 기반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K-하우스를 선도하는 아티스트다 그런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 패기구랑 더불어서 영국의 인디 레이블 닌자 튠 소속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닌자 튠에서 발매했던 EP How Can I 이 앨범이 이제 피치포크에서 6.7, 8점 만점이죠. 피치포크는 그 NME에서도 4점 그리고 박혜진 씨의 Like This라는 곡이 피파 21 사운드트랙에서도 수록이 되면서 이분도 피파 21에 피파에 좀 덕을 봤어요. 그래서 사실 박혜진 씨 같은 경우가 2018년에 데뷔해서 뭐 19년, 20년, 21년 이렇게 음반 쭉쭉 내고 쫙 올라가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뭔가 잘 될 것 같다. 근데 이분은 약간 지금 이 예지와 패기구 어떻게 보면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대열에서 살짝 밀려난 게 2021년도에 약간 노이즈가 있었어요. 보일러룸 그 공연이 있었는데 이때 보이스 노이즈라는 DJ가 나와서 디제잉을 막 하고 그 뒷타임이 박혜진 씨였는데 영상을 쭉 보면은 보일러룸이라는 게 그 공연을 쭉 보여주잖아요 라이브로. 네. 그래서 보는데 박혜진 씨가 이제 뒤에서 잡혔어요 어느 순간부터. 왜냐면 이제 보이스 노이즈 거의 끝나가니까 표정이 안 좋았어요.
표정이 안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다 춤추고 이렇게 놀고 있는데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지 저 사람? 그러고 있었는데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이제 자기 거 좀 세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보이스 노이즈가 갑자기 누가 나와서 이렇게 하니까는 뭐야 이거 봤는데 박혜진이야. 그러니까는 뒷타임 뮤지션이니까 인사를 했어요. 씹었어요. 박혜진 씨가. 오. 그리고 두 번 이렇게 또 인사를 했는데 또 아는 척도 안 하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세 번을 인사했는데도 인사를 안 아, 받았어. 삼고초려도 안 먹혔다. 그리고 정말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아예 없는 사람 취급을 하듯이. 그리고 그렇게 약간 퉁명스럽게 막 하고 그래서 마찰을 빚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디제잉도 좀 잘 못했어요. 그래서 뭔가 비트 매칭이 잘 안 됐다든가 여러 가지로 좀 소위 뻑이 간 게 있었죠. 뻑난 것들이. 그래서 이유는 안 밝혀졌나요? 왜 그렇게? 안 밝혀졌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여기서 마니아들의 실망이 네. 생긴 거예요. 약간 이 쿨하고 힙하고 잘 나가는 그 한국 DJ들에 대한 환상이 좀 여기서 많이 깨졌다.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일렉트로닉 음악의 어떤 마니아 한 분의 제가 여쭤보니까는 그분의 의견에 따르면은 약간 긴장해서 너무 떨어서 인사를 할 겨를이 없었던 거지. 아, 이거 빨리 세팅해야 되니까. 그리고 막 너무 막 떨리니까는 막 인사를 받아주고 어쩌고 막 그런 여유가 없었고 그리고 좀 실수를 한 거지. 그 디제잉을 하면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라고 장준환이 얘기를 했어요. 아, 이거 까는 거예요, 그냥? 아니 장준환 씨가 그렇게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 내가 볼 땐 그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사람이 나빠가지고 뭐 인사 안 받고 막 디제잉 망치고 이게 아니라 내가 볼 땐 이 사람 너무 긴장했더라. 너무 떨고 있어서 좀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다. 제가 또 물어볼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분 왜 이랬던 걸까? 왜 이랬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때 약간 신뢰와 이런 것들이 약간은 내려갔고 네. 그래서 정규 앨범 두 장이 다 좋은 평가를 받긴 했어요. 뭐 6.5, 6.6 피치포크에서. 근데 그 하입이 좀 이어지지 않았던 딱히. 그러면서 예지와 패기구 대열에서는 약간은 밀려났지만 그래도 뭐 박혜진 씨 여전히 저는 음악을 너무 잘하는 뮤지션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패기구와 예지를 얘기할 때 박혜진 얘기를 안 하고 가는 거는 조금 섭섭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박혜진 씨에 대한 간략한 소개까지 이렇게 가져왔고 그래서 이분의 음악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그 아까 얘기했던 피파 21에 들어가 있던 Like This 요 곡도 한번 들어보시고 How Can I라는 곡도 같은 앨범에 들어가 있어요. How Can I 동명의 EP인데 여기에 있었던 이 곡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DJ들 우리 일렉트로닉 뮤지션들이 이렇게 잘 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오늘 한번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렇게 패기구와 예지 그리고 제가 박혜진 씨에 대한 소개까지 이렇게 하면서 요즘 힙스터들은 뭘 듣는지 알고 싶다면 K-힙 플레이리스트 오늘 뮤브리스트 함께 했는데요. 이 K-힙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좀 준비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힙하다는 평가를 받는 음악들의 공통점, 특징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쵸? 네. 제가 생각하기로는 힙한 음악이라는 거는 익숙함 속에 좀 낯섦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익숙하기만 하면 메인스트림 팝이 되는 건데 네. 또 너무 낯설기만 하면 그건 마니아거든요. 근데 힙스터는 사실 메인스트림은 좀 거부하지만 마니아 정도의 깊이는 아니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적당히 그래서 약간 사람들이 괜찮네 싶지만 거기에서 좀 발견 못하는 낯섦이 있는 음악들이 힙하다라고 느껴지면서 사람들이 좀 소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거 너무 이상하다. 이거 뭐야? 이게 아니라 귀에 감기지만은 조금 새로운 감각이 그렇죠. 있는. 제가 생각할 때 이 힙하다는 얘기를 듣는 음악은 근데 결국 그거를 게이트키핑 해주는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지금 피치포크가 하는 것 같아요. 그 역할을. 네. 사실은 옛날에 있었던 고전 평론가의 역할은 정말 좋은 음악, 좋은 작품을 옥석을 가려서 소개하고 정말 호평을 하거나 혹평을 하거나 이런 거였다면은 지금 이제 그런 일이
좀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잖아요. 내가 그냥 궁금하면 들어볼 수 있고 음악을 듣기가 너무 쉬워졌고 예전처럼 바이닐을 꼭 사야 들을 수 있는 게 아닌 상황이니까. 그래서 몇 년 전에 평론가들이 그런 토론을 했잖아요. 미츠키 우리가 몇 년 전부터 밀었는데 안 뜨다가 틱톡 한 방에 이렇게 미츠키가 뜨는구나. 네.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을 평론가들이 할 수가 없는 할 수가 없는 시대인데 피치포크는 그런 점에서 아예 좀 새롭게 피치포크만의 어떤 관점. 그래서 이들이 생각할 때 힙하고 감각적인 음악을 힙한 방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피치포크라는 미디어 자체가 뭐 꽤 벌써 몇 년 오래됐죠. 네. 뭐 몇십 년 됐지만은 그래도 이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소개하는 음악은 힙하다, 검증됐다. 그래서 왜 흔히 피치포크 픽 뭐 이런 얘기를 네. 하는 것도 그런 거라고 보고, 그래서 피치포크 매거진에서 좀 푸시를 하고 하는 것들이 저는 그런 움직임, 흐름을 만드는데 분명한 도움을 주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도 피치포크가 이런 역할을 좀 계속 하지 않을까? 이미 한번 이런 이미지가 굳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피치포크에서 뭐 명작을 꼽고, 뭐 물론 명작 꼽죠 그들도. 그래서 요즘에 그들이 워낙 그런 이미지가 강해지니까 예전 음반을 좀 다시 리뷰해서 다시 재평가하는 그런 작업들도 하고 있잖아요. 그게 결국은 이들이 너무 트렌디하고 감각적이고 이런 것들에만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매거진처럼 지금 보여지니까 그런 쪽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피치포크가 갖고 있는 그 게이트키핑 능력, 여기에서 오는 선별되는 것들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큐레이션으로 이제 방향성을 좀 바꿨지만 큐레이션을 하면서 사실 결국 피치포크 픽들이 다시 뜨고 다시 들으면서 저는 이게 피치포크에 권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다시 또 이거는 평론 쪽으로 언젠간 갈 것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희망회로. 아니 그럼 평론을 갔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방향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흔히 피치포크 음악 듣는 사람, 아니면 뭐 롤링스톤 음악 듣는 사람, 이런 식의 음악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그 네.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준환 씨 처음 만났을 때 너 음악 무슨 음악 좋아하니? 그러니까는 피치포크에 있는 음악 좋아한다 그래서 그쵸. 야, 얘랑 못 힙스터네. 친해지겠다. 그 얘기를 했던 게 그런 거였어요, 진짜로. 일단 기본적으로 그럼 엄청나게 감각적이고 힙스터고 막 이런 이미지일 것 같은. 근데 피치포크가 실제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그 게이트 키핑이라는 게 사실 결국 그거죠. 일반 사람이 보기엔 재수 없다. 근데 그 재수 없다라는 게 이제 피치포크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그리고 때문에. 그걸 많이 따르고 있다, 사람들이.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씬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사실 박해진, 예지 다 피치포크에서 네. 발굴한 거나 다름없죠, 어떻게 네. 보면. 좀 한편으로 부럽기도 해요. 그래서 뮤브픽, 이게 중요해요. 이게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미디어가. 뮤브픽은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저희 매주 추천하는 곡 있잖아요. 네네. 그럼 저희 이렇게 합시다. 즉석 제안해도 되나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매년 결산 하잖아요. 네네. 그럼 앞으로 이 뉴직에 들어가는 추천곡은 결산 후보들로 적합한 그런 노래들만 이제 저희가 뉴직으로 신곡 추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리스트 안에서 결산을 합시다. 어때요? 근데 우리가 이게 뉴직을 매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 뉴직의 추천곡으로 선정됐던 곡은 일단 무조건 후보가 된다. 요건 되죠. 네. 근데 그렇게. 이제 그 밖에서도 후보가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쵸. 최소한 우리가 뉴직에서 추천한 곡은 그 해에 손에 꼽을 곡이다. 수건 보장해 드립니다. 나중에 생각할 때 이 노래 별로였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내 픽의 어떤 그쵸.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지. 네. 그래서 저는 피치포크를 이번에 다시 또 생각을 하면서 뮤브에서 어떤 픽, 어떤 추천을 제시할 때 우리가 어떤 이미지로 보일 것인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나아가고 어필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도 좀 깊어졌어요. 그래서 진짜 심사숙고해서 더 골라야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제일 좋은 건 메인스트림 인디 그냥 다 뽑는 거죠. 좋은 거, 잡식으로 네. 진짜 좋은 거를.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고. 한 10년 정도 누적되면 나중에 뮤브도 약간 보이는 거죠. 네. 여기에서 뭔가 하는 애들이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이런 좀 가수들이 좀 뽑히는구나. 대기만성형. 네. 대기만성형을 좀 쏙쏙 골라줘야 돼요. 그쵸. 좀 이 씨앗을 봐야 돼. 씨를 봐야 돼. 지금 오티스림 우리 밀고 있잖아요. 오티스림은 대성하실 겁니다. 너무 실력이 출중하시기 때문에. 오티스림이 한국의 맥스웰이 되는 날까지.
좋다 좋다 맥스웰 네, 좋다. 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우리를 땡겨줘야죠. 그쵸. 좀 뮤브 좀 같이 상부상조 뭐, 합시다. 행사할 때 좀 와주고. 네. 네, 네. 네. 패기구, 예지, 박혜진. 오늘 소개해드린 뮤지션들은 사실 공연으로 만나면 더 좋은 뮤지션들인데요. 네. 이번 주에 패기구 그리고 예지가 함께하는 공연이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10월 10일, 오늘 방송일이 10월 10일인데 이번 주에 제 6회 슬로우 라이브 페스티벌이 열려요. 그래서 벌써 6회나 됐다는 게 참 놀랍고 어떻게 보면은 가을을 대표하는 음악 페스티벌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빠른 속도로. 그랜드민트 페스티벌이나 이런 페스티벌도 있지만 그랜드민트나 뭐 다른 페스티벌들이 좀 인디 음악, 뭐 밴드 음악 이런 데 집중했다면은 슬로우 라이브, 슬라슬라라고 많이들 부르는데 이 슬라슬라 같은 경우는 좀 팝적인 것들 그리고 뭐 해외 음악들 그리고 영화 음악들 네. 좀 다양하게 포괄하면서 다양한 음악을 소개하는 페스티벌로 성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페스티벌에 지금 스팅도 왔었고 그리고 저스틴 허위츠, 라라랜드의 음악을 했었죠. 그리고 뭐 다양한 팝 음악가들이 많이 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0월 11일이 제가 볼 때 아예 컨셉이 그냥 클럽 같아요. 일단 그쵸. 오드리 누나가 첫 타임을 하고요. 오드리 누나는 역시 한국계 여성 뮤지션이고 여기는 약간 R&B 음악을 힙합, 하지만 네. 힙합, R&B 힙합이지만 그 다음 타임이 예지 그리고 패기구예요. 여기서 지금 소위 머리 풀고 달려야 됩니다. 야외에서. 저는 여기는 약간 순서를 바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좋았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좋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베르크하임까지는 우리가 못 가더라도 최소한 이 슬라슬라에서 10월 네. 11일 내일 예지와 패기구 공연을 서울에서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뭐 바하밍 타이거 오죠. 그리고 요즘에 너무나 인기인 셀리카겔. 그리고 토요일에는 헤드라이너가 조지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것들도 신경 쓴 라인업 같다. 그리고 네. 일요일에는 한국인이 또 너무 좋아하는 뮤지션이잖아요. 코린 베일리레 그리고 혼내 이렇게 뮤지션들 해외 뮤지션들이 또 있고 뭐 글렌 체크라든지 정세훈 씨라든지 다양한 어떤 페스티벌로 약간 컨셉을 가져가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슬라슬라라는 이름도 그랬는데 참 감각적인 음악들 감성적인 음악들 들려주는 페스티벌이 된 것 같아서 특히 이제 오늘 소개한 예지랑 패기구는요 10월 11일 금요일에 이렇게 두 분을 연속으로 볼 수 있는 무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기회 자체가 그 이렇게 연속으로 보시면 음. 저희가 오늘 다뤘던 내용들이 조금 이해가 가실 거예요. 좀 그쵸. 비교가 되면서. 그래서 나는 예지 취향인지 패기구 취향인지 이런 것도 좀 알게 될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 10월 10일이니까 오늘 이 방송 일찍 들으신 분들은 10월 11일 내일 공연 정말 현장 예매든지 뭐 오셔서 보는 것도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슬라슬라 외에도 10월엔 페스티벌 그리고 소풍 나들이 가기 참 좋은 계절이죠. 이제 가을이 점점 짧아진다고 하니까 이 짧은 계절 좀 멋진 음악과 함께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뮤브에서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한 음악들은 모두 뮤브 유튜브 재생 목록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스포티파이에서도 이런 콘텐츠 더 보여주기에 플레이리스트로 모아둡니다. 오늘 음악들은 쭉 모아 쓰려면은 진짜 뭐 보일러룸이든 그렇죠. 어떤 뭐 클럽이 부럽지 않은 어떤 재밌는 믹스셋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뮤브 이벤트, 각종 컨텐츠 여러 가지 것들 인스타그램 매거진 언더바 뮤브에서 1,200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아주 조촐한 팔로 10,000명 가야죠. 10,000명 빨리 돼야 합니다. 네. 그래서 빨리 영향력을 키워서 뮤브픽 그쵸. 툭툭 낼 수 있게 한국의 피치포크 가자. 한국 그런 정도의 파워 네. 그들의 파워가 부럽다. 권력이 부럽다. 아무튼 매거진 언더바 뮤브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하트, 새 에피소드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이 모든 건 뮤브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꼭 부탁드립니다. 한 달에 한 번 저희 뉴스레터도 발행을 하니까요. 많은 구독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뮤직 매거진 뮤브 오프닝송 나상현 씨밴드의 나상현, 작가 김반야, PD 조알림, 진행의 정민재, 정영경이었습니다. 건강한 음악 생활 오늘도 뮤브하세요.